남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는 분 손들어 보라고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를 듣다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대로 살면은 인생이 잘 안 풀리겠구나. 뭔가 불안하다. 어차피 한 번 살 거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하고는 뭔가 좀 다르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강력한 저의 철학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엘빈 토플러 돌아가셨지만 미래학자 아십니까? 그다음에 브라이언 트래시라고요. 세계적인 리더십 동기부여 전문가가 있고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 이렇게 사진을 3장을 갖다 놓고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뭐 잘생겼다, 남자다 이게 답이 아니고요. 이 세 사람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용접공 출신입니다. 저 혼자 용접했다면 아무도 안 알아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세 사람을 갖다 붙여놓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용접공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점이 유영만 교수는 지금 교수인데 어떻게 용접공에서 대학 교수가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일생에 역경을 뒤집어서 경력으로 만들고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도 다 한때는 곤경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곤경을 풍경으로 만들었는지 인생 반전을 통해서 도전을 거듭하다가 한양대학교 교수가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철학자 리차드 로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만든 개념 중에 마지막 단어라고 있어요. Final Vocabulary라는 단어가 있는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를 얘기하라. 그러면 그게 바로 마지막 단어입니다. 여러분 간디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비폭력, 저항운동. 여러분 체게바라 그러면 뭐가 떠오르나요? 혁명.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의 삶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단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그 단어가 바로 그 마지막 단어입니다. 저는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도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용접공에서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수많은 도전을 하면서 인생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목욕탕 간판에 가면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때가 되면 일정한 시점에서 그동안 겪었던 경험을 일종의 크리에이티브 데이터베이스에 쌓아놓고 축적했다가 이제 범람하면서 엄청난 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의 보험 설계사 하일리라는 사람이 만든 게 있어요. 대형 사고가 한 번 나는 걸 보니까 300번의 작은 조짐과 징후를 무시하면 29번의 사고가 터지고 29번의 사고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한 번의 위대한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저는 이런 한 번의 유영만 교수가 된 게 아니라 그동안 29번의 여러 가지 인생 체험과 우여곡절과 그 성공 체험은 매일 300번의 진지한 실천을 반복하면서 흔적을 축적해서 기적을 이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 후반전이라고 그랬는데 이 강의를 듣는 사람 나는 후반전도 아니고 아직 전반전도 안 뛰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후반전은 꼭 나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20살 사는 사람이 전반전을 뛰었다고 생각하면 21살부터 후반전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50살 산 사람이 인생 전반전을 뛰었다고 그러면 후반전은 100세까지 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후반전이라는 개념은 꼭 정해진 나이가 아니라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전반전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살아갈 인생은 후반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시기가 다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서 한번 인생을 성찰해보고 점검해볼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불안감이 좀 해소돼야 되고 편안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살 때보다는 20살 때, 23살보다는 30살 때 점점 인생이 뭔가 원숙해질수록 생각도 깊어지고 불안감도 없어져야 되는데 저도 경험해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불안감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불안감이 생긴다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뭔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성의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대로 살면은 앞으로 인생이 잘 안 풀리겠구나. 이런 판단의 시점이 오는 것 저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 이걸 나쁜 조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고나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오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 불안감을 극복해서 뭔가 다른 각도로 전환시켜야 되는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후반전을 살아갈 사람들, 지금 전반전을 뛰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하고는 뭔가 좀 다르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강력한 저의 철학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절반의 철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절반의 철학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하던 일, 이걸 2분의 1로 줄이고 안 하던 일 또는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을 2배로 늘리고, 자, 그러면 놀랍게도요. 2분의 1 곱하기 2는 딱 1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이고 2배로 늘리면 하나, 유일한 내가 탄생하는 강력한 비결은 지금 습관을 바꾸는 것이 있는 거구나. 2분의 1 인생 반전을 일으키는 절반의 철학이라는 책에다가 약 50가지를 써놨어요. 그래서 50가지의 기준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큰 카테고리가 몸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과 관련된 거, 야성에 관련된 것, 음식 먹는 거, 예를 들면 쓰리백이 있거든요. 쓰리백, 하얀 설탕, 하얀 소금, 하얀 쌀밥, 이거 절반으로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음미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밥을 빨리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음미하는 시간은 2배로 늘리고, 그러면 굉장히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사하라 사막에 가서 6박 7일 동안 마라톤 뛰다가 3일째 되는 날 탈진 상태가 와서 레이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2015년도 킬리만자로 5,800m는 정상에 등반했거든요. 자, 그러면 사하라 사막에 도전한 거는 실패했고, 그죠? 킬리만자로 올라갔던 거는 성공했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여러분 체력의 차이인가요? 정신력의 차이인가요? 제가 보기에 사하라 사막에서는요. 제가 더 뛰려고 정신을 차리고 막 계속 발버둥을 쳐도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런데 킬리만자로에 성공한 거는 정신력의 차이기도 하지만 저는 체력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인드가 바디를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바디가 마인드를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까지 도전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몸이 맛이 가면 마인드가 정신이 몸한테 명령을 내려도 몸은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게 바로 뭐냐? 내 몸이 딱 중심을 잡고 살아있을 때 정신도 마인드도 살아있구나. 그래서 몸은 마음이 거주하는 우주라는 이런 큰 통찰력을 얻게 됐고 체력이 있어야 뇌력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야성이 있으면 또 지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성은 지력에 관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나이 들어 젊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한 주제를 갖다 놓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마침표는 절반으로 줄이시고 호기심의 물음표는 2배로 늘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호기심의 물음표가 바뀌어야 물음표를 밑으로 잡아 당기면 직선의 느낌표가 탄생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제와 다른 감동적인 삶을 사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음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2배로 늘리시면 세상이 호기심 천국이 됩니다. 야성, 지성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뭘까요? 감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약점을 더 지적하나요? 강점을 더 찾아보나요? 우리 꼰대들은 주로 보면 약점을 찾아가지고 막 그걸 꼬투리를 잡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약점도 있고 강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강점을 2배로 칭찬해주고 약점은 지적하지 않거나 극히 많이 줄이시고,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도 더욱더 바람직한 인간관계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야성, 지성, 감성 다음에 정성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를 어제와 다르게 바꿔나가면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모든 제안들을 이렇게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관계 처방전. 재미를 주는 인간관계는 절반으로 줄이고 기쁨을 주는 인간관계는 2배로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재미는요, 재미를 주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야, 더 재밌는 얘기 없냐? 더 재밌는 이야기를 못하면 친구는 존재 이유가 상실됩니다. 그런데 기쁨을 주는 인간관계는 그 존재 자체가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를 하려고 그러면 친구야,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기쁨이 되는 관계야. 그래서 여러분 재미를 주는 인간관계 절반으로 기쁨을 주는 인간관계 2배로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남과 비교하는 건 절반으로 줄이시고 비전을 품는,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 비참해지지만
꿈을 향해서 비전을 품으면 인생이 일상에서도 이렇게 상상력이 폭발하는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하기 인생보다는 빼기 인생을 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계속 더하는 것보다는요,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만으로도, 나쁜 습관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굉장히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 남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는 분 손들어 보라고 그러면 우리 PD님들 한번 몇 살까지 살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다리가 떨리나요? 심장이 떨리나요? 왠지 여행을 떠나기 전날은 다리가 떨리는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는 왜 다리가 떨릴까요? 자기가 하는 일이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질문 던졌던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분간 할 거면 제가 보기에 다리 떨지 마시고 심장 떠는 마음으로 다니는 것이 어떨까요?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를 믿으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고생 끝에 통증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담보로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다리 떨면서 하지 마시고 심장 떠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 앞만 보고 달리다가 2007년도에 교통사고가 크게 한번 나가지고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제 차가 폐차되는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7개, 5개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러진 뼈가 낮에 40도에서 견디는지 제가 2012년도에 사하라 사막 가서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했거든요. 2013년도에는 1900m 정도 되는 한라산에 올라갔었고요. 2019년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 저 뚜르드 몽블랑 약 2500m가 되는 산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제가 8박 9일 동안 트레킹을 했어요. 2023년 올해 3000m급의 후지산도 올라갔다 왔어요. 자, 제가 또 2014년도에는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4100m급에 올라갔다 왔어요. 2015년도에 킬리만자로 5800m 산에 올라가서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없다는 걸 제가 또 확인하고 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50대 후반을 살고 있는데 1000m부터 2000, 3000, 4000, 5000m급까지 산이 올라가 봤잖아요. 제가 마지막 또 하나 남은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64세쯤에 히말라야에 있는 메라피크, 거기가 6400m급 되거든요. 그러니까 64세 기념으로 6400m, 여기도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머리만 쓰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쉽게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극한 도전 과제에 끊임없이 도전을 하면서 저의 관념적인 생각들을, 체험적인 자극을 받아서 끊임없이 계속 색다른 생각을 잉태하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도전은요, 저처럼 뭐 히말라야에 가고 킬리만자로에 올라가는 거창한 도전도 도전이지만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일을 작게 바꿔도 저는 그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는 지하철을 타고 갔으면 내일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서 한정거장 밑에 내려가지고 걸어가 보는 거예요. 일상의 작은 변화를 저는 추진하는 건 다 모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전은 거창하고 중무장대한 목적과 원대한 포부와 어떤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을 작게 바꾸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바꾼 일상의 작은 변화만큼 저는 여러분이 도전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도전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새로운 깨달음과 각성,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